좋아요, 구독. 먼저 첫 번째 기사, 미국 금리 인하 아직까지는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 클리블랜드 연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이 2027년 중반쯤에나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썼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 데이터 상으로는 네.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는 아니고, 왜냐면 네. 그 연은이 클리블랜드 연은이 저런 추정치를 일단은 내놓은 건 수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일단 데이터를 다 돌려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2027년 중반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일단은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이제 그 물가 2%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 물가 2% 목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물가 2%라는 게 사실은 PC이냐 CPI냐 여기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네. 진짜로 물가 2%가 일단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조금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인데요. 3%. 뭐 PC나 아니면은 근원 PC나 근원 CPI 기준으로 지금 3%대를 일단은 좀 찍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CPI 기준으로 지금 9.1%에서 네. 3%까지 일단은 떨어졌죠. 네. 근데 이게 2년 동안 굉장히 큰, 그러니까 22배나 금리를 올리는 이런 노력 때문에 지금 9.1에서 3% 초반까지 일단은 떨어진 건데, 항상 제가 비율을 들어 드리는 게 수학 잘하는 학생 그리고 수학이 조금 약한 학생, 수학 한 2, 30점 맞는 학생이 5, 60점 맞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네. 원래 95점, 96점 맞던 학생이 100점 맞기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이 딱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3%대 초반에 지금 2%까지 떨어지려면 이게 자연적으로 일단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잠깐 P 잠깐 좀 보시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죠. 자,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9.1%, CPI 기준입니다. CPI 기준으로 9.1%까지 갔는데 지금 3%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3% 초반. 자, 근데 페드의 목표는 지금 2%예요. 2%. 딱 2%입니다. 그러니까 2.0%라고 할게요. 2.0%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2.0%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서 제가 항상 한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시켜 드리고 있는 경기 사이클에서, 경기 사이클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구간만 아시면 된다. 그러면 한 나라의 경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에요. 지금 확실히 2번 구간은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나오는 시기가 2번 구간이고, 지금 미국은 2번 구간이 확실합니다. 이게 맞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될 게 3% 초반이다. 3% 초반인데 2.0%까지 일단은 떨어뜨리려면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클래식하게 우리가 통상적인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 3% 초반인데 2.0%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됩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할까요? 지금은 왜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동결을 할까? 금리 인상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은 굉장히 가계에 부담이 되고, 가계, 기업, 정부 전부 다 부담이 되겠죠. 근데 왜 지금 동결을 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가 네네네. 쉬울까요, 마스터님? 자,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의문점을 조금 네. 나타내실 건데 경기 사이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기 사이클에 모든 답들이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그리고 4번 구간. 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9.1%에서 3% 초반까지 일단은 다운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후에 금리 인하를 바로 할까요? 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는 항상 금리 동결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이게 금리 인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네.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금리 동결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2번 구간입니다. 금리 인상 1번 구간이죠.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 굳이 따지자면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부작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다시 금리 인하로 경기를 회복하는 요 구간 이게 경기 사이클의 전부다. 자, 그러면 동결을 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무조건 9.1에서 2%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금리 동결을 수개월 동안, 조금 있으면 금리 동결한 지 거의 1년이거든요. 네.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1년입니다, 여러분. 동결한 지 지금 그렇게나 됐어요. 그러면서 2번 구간의 부작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핵심 포인트 바로 뭐예요? 노동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 분석의 사실은 경기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자, 다시 9.1에서 2%까지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2%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0%를 찍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금리 인상한 다음에 요 정도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2.0%대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뭡니까? 금리 동결을 해요. 금리 동결을 하면서 자, 지금 작금의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1에서 3%대 초반으로 일단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뭡니까? 2.0%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페드가 무슨 카드를 썼어요? 금리 인상이란 카드를 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떨어뜨릴 때는 뭐를 쓰느냐? 동결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결이 근데 뭐예요? 약 9개월 이상 돼가고 있다. 자, 그러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요? 노동시장에 충격을 줘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져요. 자,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가 왜 지속적으로 오를까요? 공급의 문제, 수요의 문제가 있지만 수요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는 겁니다. 수요의 힘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으면 가격이 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수요의 욕구를 잠재우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다. 이 수요의 욕구를 지금 금리 인상으로 잠재우니 조금 쉬운 표현을 쓰면 돈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언제 돈을 못 쓸까요? 내 월급이 줄어들 때. 그렇죠? 내가 정규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월급이 줄어들 때. 그리고 더 경기가 어려워져서 내가 10시간을 일했는데 5시간으로 그 시간이 줄어들 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이 올라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예요.
자,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하고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작용, 금리 동결할 때 부작용이 발생을 하여 노동시장에 충격을 줘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 사람들이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할 때, 그때 피벗을 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리커버리,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 3.0%, 그러니까 3%대 지금 현재 3%대 초반에서 2.0%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시장에 충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에 충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다. 금리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때리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네.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너무 단단하죠, 노동시장이. 지금 조금 균열이 보이고는 있긴 합니다. 좀 고용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실업이 지금 조금 위로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뉴스 네. 앵커님께서 뉴스에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소득이 줄어들고 네. 지출이 줄어들고, 그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가처분 소득도 내려가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은 뭐예요?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 가능한, 그렇죠? 가능한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용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불안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 3% 초반에서 2.0까지 떨어뜨리는 이 프로세스가 다음 단계다. 이게 자연스러운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거는 뭡니까? 소득과 지출에 관한 뉴스 체크하시면서 소득과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노동시장에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현물하실 때 들으시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3% 초반에서 2.0%까지 일단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제가 일요일 날 10시에 항상 일요일 날 9시입니다. 9시에 주말 특강을 항상 하면서 기본적 분석 이렇게 좀 깔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잘 청취하시면 매크로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굉장히 좀 넓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기사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예, 예.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금리 인하 다른 국가들이 먼저 했을 때 그 국가들이 미칠 악영향만 다들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미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예, 예. 미국도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자극이 오지 않을까요? 미국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일단은 1위거든요. 네. 미국이 해야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네. 독일이라고 하면 뭐 유럽의 1등이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일단 조금씩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은요, 자기네도 혼자 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로 아셔야 돼요. 미국은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네. 미국이 일단은 우선이고 그게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상황, 그 금리 인상의 상황,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미국은 단독으로 혼자 갈 거라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네. 미국 혼자 갑니다, 여러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벌일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만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만. 네. 마지막으로 CPI랑 PCE 지표보다 현 시점에서는 노동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네. 노동 지표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CPI와 PC이죠. 최종 목적은.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지금 해외 선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현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뭡니까?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거 제가 한 발자국만 더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세요. 피벗. 그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시점을 안다라고 하면
현물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펌핑을 할 게 뻔하니까 네. 리커버리로 들어가니까 대신 제가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현물 가지신 분들이 100% 돈 번다는 거는 없어요. 항상 시장은 우리의 머리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 중에. 자, 통계적으로 자, 그럼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시장이 오를까요? 절대 오르잖아요. 언제 오릅니까? 언제 오를까요? 요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아니고 한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전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선반영을 하죠. 금리 인하 전 4개월에서 6개월부터 이때 주식시장은요 펌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현물 시장은 펌핑을 하지 않아요. 조정을 줍니다. 금리 인하 전 4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시장은 펌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기사에서 일단 요거를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좋아요, 구독.